안동시와 예천군이 행정통합 대신 도청 신도시 상생행정협의회를 우선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공식적인 규약을 통해 상생행정협의회를 운영하고 도청 신도시 내 행정 업무를 공동으로 협의할 계획입니다. 경북경제진흥원이 지역에서 창업하는 청년들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보물을 품은 경주에서 금속공예 공방을 차려 정착한 청년을 만나봤습니다. 대구 수성 알파시티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역 디지털 혁신 거점 도성 지원 시범사업 추진 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지역 대학 연구실과 전문 인력을 유치해 기업들과 함께 사업화 연계기술 개발 과제를 추진하게 됩니다. 안동시가 인구정책 부서를 신설하는 등 민선 8기 조직 개편을 단행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행정통합을 두고 갈등을 빚었던 안동시와 예천군이 행정통합 대신 도청 신도시 상생행정협의회를 우선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두 지자체는 공식적인 규약을 통해 상생행정협의회를 운영하고 도청 신도시 내 행정 업무를 공동으로 협의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안동과 예천으로 나뉜 경북도청 신도시. 같은 생활권이지만 행정이원화로 대중교통과 생활환경, 문화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동시와 예천군이 도청 신도시 상생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예를 들면 공공시설로 예천군에서 지금 건립하는 패밀리파크에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안동시에서 관리할 맑은 누리 파크의 체육시설들 이런 것을 안동, 예천 두 도시의 주민들이 차별 없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해 가도록 할 겁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협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동안 안동 예천 행정구역 통합을 내세웠던 안동시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당초 도청 이전의 목적인 지역 균형 발전과 경북의 성장 거점 도시 달성을 위해서는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먼저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일단은 행정협의를 통해서 안동시와 예천군이 상생협력을 해서 신도시를 발전시키고 좀 더 발전을 더 시키려면 경상북도의 참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일을 하면 신도시 발전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경상북도가 참여하고 안동시와 예천군이 참여하는 자치단체 조합을 만들고 더 먼 훗날 나아가서 행정통합이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통합을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동시와 예천군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의회 규약 보고와 고시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신도시 내 주민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헬로TV 뉴스 이하영입니다. 경북경제진흥원이 지역에서 창업하는 청년들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이름으로 지역의 가치와 문화를 창조하며 기회를 찾는 청년들을 선정하는데요. 역사의 보물을 품은 경주와 나만의 보석의 가치를 더해 금속 공예 공방을 창업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를 소개합니다. 신병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주 황리단길에 자리한 금속 공예 공방. 반지와 목걸이 등 빛나는 보석들이 가득합니다. 반지를 골라 두드리고 갈아서 나만의 보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곳은 금속공예 디자인을 전공한 임다은 청년이 지난 2019년 경북경제진흥원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 사업 지원을 받아 창업한 곳입니다. 창업 전 직장 생활을 할 때 청년 창업 관련 업무를 하며 창업에 대한 꿈을 가졌습니다. 문화재 이런 보물들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물을 이용해서 반지, 이런 팔찌를 만들면 아니면 기념품을 만들면 어떨까 해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로 받았고 그래서 인테리어랑 이런 데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그래서 교육 이런 것도 좋았고. 친구와 연인 등 추억을 새기며 금속공예를 체험하려는 이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래된 소장품을 수선하고 나만의 보석을 만들 수 있어 관광객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반지를 많이 사본 적은 있는데 이렇게 직접 만들어 본 건 처음이라서
너무 재밌었고 새로운 경험이 됐던 것 같아요. 저만의 반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경주 여행의 향기를 주제로 향수 판매를 포함해 2호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 오셔서 경주의 보물 보시고 손 안에 이제 보물 넣어 가시고 그러고 다양한 디자인으로 문화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향수 공방 오셔서 뭐 경주의 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념품도. 신라 역사 속 보물을 품은 도시 경주와 보석이 조화를 이루면서 로컬 크리에이터 금속공예 청년의 경주 사례는 오늘도 더욱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균입니다. 비수도권 최대 소프트웨어 기업 집적지인 대구 수성 알파시티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역 디지털 혁신 거점 조성 지원 시범 사업 추진 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은 디지털 생태계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을 혁신 거점 시범 지역으로 선정해 3년간 국비 63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0개 지역의 경쟁 끝에 대구와 부산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대구시는 대구 스마트시티 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4개 대학의 연구실과 전문 인력을 유치해 수성 알파시티 입주기업 8개 업체와 함께 사업화 연계기술 개발 협력 과제를 우선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동시가 지난 9개월간 조직 진단과 연구 용역을 마치고 민선 8기 조직 개편을 단행합니다. 개편되는 주요 내용은 인구정책 부서 신설, 관광 분야 개편, 종합허가과 신설, 맑은물 사업본부 설치 등입니다. 특히 이번 개편은 정원 조정 없이 이루어졌고 맑은물 사업본부 설치를 위해 4급 본부장 1명, 5급 3명이 직급 조정됐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 시간입니다. 수성구을 이인선 국회의원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도입되면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 등 첨단 기업들의 지역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는 지난 25일 지역에 따라 전기요금의 차등을 두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통과시켰는데요. 이 의원은 대구 경북의 발전량이 소비량의 2배를 넘는 상황이라며 그만큼 전기요금이 인하되면 기업 유치가 활성화되고 지역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형동 국회의원이 지난 25일 국회에서 권기창 안동시장, 하태선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 본부장 등을 만나 대구에 있는 농어촌공사 경북본부의 도청 신도시 이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농어촌공사 경북본부가 농어촌 정책의 수요가 작은 대구에 있다 보니 농어촌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책을 펼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조속히 도청 신도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의 17개 지사 중 16개가 경북에 있지만 지역본부만 대구에 있어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다는 형평성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김석기 국회의원이 지난 주말 지자체와 의회, 지역민들과 함께 경주 발전을 위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 의원은 많은 소통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올해 경주 지역 국도비가 규모 사상 최대인 1조 103억 원을 기록했다며 이를 통해 신형산강 프로젝트와 소형 모듈 원전 국가산단 조성 등을 추진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도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공무원, 도시의원과의 논의를 통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모두 282종입니다. 5년 전보다 15종이 더 늘어난 건데요. 인간으로 인해 생태 환경이 바뀌면서 적지 않은 생물들이 사라지고 또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최근 전남 고흥에서는 멸종위기에 처한 물고기를 지키기 위한 의미 있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김신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4cm 남짓한 작은 민물고기가 물속을 이리저리 헤엄칩니다. 미꾸리과 어류로 수심이 얕고 자갈과 모래가 깔린 소하천 바닥에 사는 우리나라 고유 어종 좀수수치입니다. 좀수수치는 전남 고흥반도와 거금도, 여수시 금오도 일대 등 매우 제한적인 장소에서 서식하는데 하천정비공사와 골재 채취 등으로 서식지가 줄면서 멸종위기 1급으로 분류됐습니다. 사람이 잘 살기 위해서
멸종위기종이 살고 있는 서식지를 자꾸 변형시키고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개체수가 줄어들어가고 있는데 고흥에서 개체 복원을 위한 방류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번에 방류된 좀수 수치는 지난해 5월 고흥 거금도에서 채집한 뒤 인공 증식한 개체 2,000마리입니다. 좀수 수치의 기존 서식지의 개체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지난 2020년과 2022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방류입니다. 첫 방류 때는 개체 수가 늘었고 지난해에는 자연 집단 서식지가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멸종위기종 좀수 수치 복원 연구를 시작한 국립생태원은 앞으로 6개월 동안 모니터링을 진행한 뒤 관련 연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어느 정도 확산을 하고 분포 지역이 넓어지는지를 좀 우선적으로 확인을 할 거고 차후에는 서식지 서식지 복원이 또 방류만큼 중요하니까 서식지 복원에 대해서 서식지 연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멸종위기종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립생태원은 시민들도 하천의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거나 무분별하게 물고기를 잡지 않는 등 작은 것부터 실천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은 한때 육군훈련소가 위치했던 군사요충지였습니다. 하지만 부대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서 지금은 지역사회의 존립 기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박영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연천군의 한 마을. 사람 손길이 언제 닿았는지 낡은 빈집들이 수두룩합니다. 200명에 육박했던 초등학생은 5분의 1로 줄어 학교 명맥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좀 많이 없어요? 없죠. 그렇다고 특별하게 외부에서 오는 건 없고 아이들이 줄어서 내년에 1학년 간 아이들이 진짜 별로 없는 거예요. 마을 인근에 위치한 신병훈련소가 지역 경제의 주축으로 자리해 왔었지만 교육대 전체가 타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마을도 활력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부대가 옮기기 전이었던 2011년 기준 3,400명을 웃돌던 신서면의 인구는 10년 새 800명 넘게 줄어 2,500명 선까지 쪼그라들었습니다. 군 적폐청산 명목으로 진행된 위수지역 폐지는 직격탄을 날린 꼴이 됐습니다. 위수지역을 원래는 초성이었었는데 의정부 서울로 풀다 보니까 면에 나와서 전부 의정부 서울로 다 가버리니까 여기 상권이 죽는 거예요. 꺼져가는 불씨를 살리기 위한 대안은 국립현충원 유치. 5만 기의 호국 영웅을 안장해 보훈 도시로서의 제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립현충원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유입 인구가 좀 많이 늘어나서 지역 경제가 좀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연천군의 합계 인구는 2003년 처음 5만 명이 붕괴된 이후 지난해 기준 4만 2천 명까지 줄었습니다. 지역 소멸의 위기가 엄습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 소멸을 막는 건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생존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영찬입니다. 31일 오후 서울 공군호텔에서 대구 경북 신공항 사업 설명회가 열립니다. 설명회에는 신공항 건설 사업의 사업 대행자로 참여할 수 있는 LH와 한국공항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들과 20여 곳의 금융기관을 비롯해 국내 50대 건설사 및 지역 건설사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사업 개요와 추진 절차, 특별법 관련 내용 등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을 통해 추후 성공적인 신공항 건설 사업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